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6일 제헌절을 하루 앞둔 7월 16일 오후 5시입니다. 조갑제닷컴에서 펴낸 책 중에 잘 팔리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건국전쟁입니다. 건국전쟁을 쓰신 분은 원로 언론인 이영석 선생입니다. 이게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꾸준히 팔리고 있는 이유는 건국전쟁이라는 이 제목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건국이 된 게 아닙니다. 미국이 건국시켜 준 것도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앞장서고 국민이 반공 자유민주 정신으로 따르고 특히 청년 조직이 거리에서 좌익과 싸우고 해서 쟁취한 것이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건국인 것입니다. 이렇게 싸운 이 투쟁을 이영석 선생은 건국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겼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해방 공간 3년의 피 흘린 정치, 피 흘린 정치라고 그랬습니다. 모택동은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했습니다. 정치와 전쟁이 같은 겁니다. 건국전쟁이란 이 책은 한국 역사를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오는 8월 15일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국이 1948년이니까 건국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는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역사적 연설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한반도는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정통성이 있느냐, 북한 노동당 정권이 정통성이 있느냐의 역사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한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정통국가이고 합법정부이고 유엔이 그 건국을 공인해 주었던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역사전쟁의 중요성을 모르는 한국의 보수 세력이 이승만 정신을 이어가지 않았기에 지금 역사전쟁에서 대한민국은 밀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반격의 시도가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7일 6.25의 가장 중요한 전장이었던 그리고 최초의 한미연합군이 공동작전을 해가지고 북한군의 주력을 막았던 경상북도 칠곡 다부동 전적지에 비로소 이승만, 트루만 두 영웅의 동상이 제막식을 갖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이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평가 긍정률은 32%로 그 전주에 비교하여 6%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적시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평가 부정률은 3%포인트나 올랐습니다. IAEA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발표를 하고 주변 국가 정부도 이를 인정하는데 유독 한국의 민주당 및 좌파 세력만 선동에 앞장서는 가운데 한국 여론은 선동 세력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관계 정상화라든지 북핵 대응 전략의 강화라든지 획기적인 성과를 외교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홍보의 실패로 지금 고전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극적 변화 없이 계속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걸 내다보게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익을 향하여 돌격하고 있는데 관료 집단은 사보타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게을러 터진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외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도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지금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고 70대 이상만 빼고 전 연령층에서 윤석열 대통령 평가는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20대, 30대와 중도층의 이탈이 눈에 띄입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의 계층에서는 윤석열 잘한다가 17%밖에 안 됩니다. 못한다는 59%나 됩니다. 30대에서는 잘한다가 22, 못한다가 67%입니다. 작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는 20대, 30대가 윤석열 지지율이 거의 50%였습니다. 그랬기에 이겼던 것입니다. 중도층에서는 윤석열 잘한다가 28%밖에 안 됩니다. 못한다가 63%나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2030 세대와 중도층에서 인기가 있는 이준석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을 밀어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안철수를 밀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두 사람을 대체할 만한 인물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문제고 두 번째가 외교였습니다. 과학이나 국익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들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재명 민주당의 괴담에 국민들이 속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보에 실패하여 국민들이 속도록 방치한 책임이 정권에 있습니다. 국가가 막강한 홍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실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관료들과 국힘당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하면서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부식 설명으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문장이 되는데 이건 논리 모순이고 일종의 문법 파괴 아니겠습니까? 처리수는 안전하다고 해야지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관료들이 민주당 좌파에 굴복하여 처리수라는 정확한 용어 대신에 오염수라는 선동적 언어를 수용해가지고 홍보를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에 굴복한 관료들이 윤석열 대통령 등 뒤에서 침을 뱉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관료들의 비겁함을 질타하고 바로잡아야 할 국힘당은 게을러가지고 이게 논평만 하고 있는 탁상공론 집단으로 전락하고 끈질긴 괴담 선동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괴담의 피해자들인 어민들, 수산업자, 식당 주인들을 조직하지도 못하고 있고 거리나 광장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참 윤석열 대통령이 외롭게 보입니다. 지난주 갤럽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33, 민주당 32%였습니다. 이 더불어 괴담당, 더불어
범죄당, 더불어 망할 땅이라고 해야 될 범죄 도시라고 불러야 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같았어야 되겠습니까? 이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 총선의 결전장 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같습니다. 지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 당의 지지율을 정체시키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당대회, 김기현을 뽑은 전당대회가 실패를 했습니다. 젊은 층과 중도층에 인기가 있는 나경원, 이준석, 안철수에게 상처를 준 전당대회의 후유증은 이어지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실수에만 기생하려 하고 새로운 비전도 새로운 인물도 내세우지 못하는 사이에 총선 열차는 내년 4월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 대통령들은 외교, 국방, 경제, 복지에선 성공했지만 홍보, 정치 이 부분에서 실패해가지고 좌파의 정권을 넘겨주거나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선 성공자였지만 정치적 실패자가 되어버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를 계승할지 극복할지 주목이 됩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국방, 경제에 성공하더라도 정치에서 실패하면은 정권을 좌파에 넘겨주게 됩니다. 정치에서 실패하면 잘한 것도 다 허무해집니다. 감사합니다.